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 네. 정말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전쟁 그까짓 거 한번 하지 뭐.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든 정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정치고 그게 외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터지면 그때는 역사에서 알려준 대로, 역사에서 배운 대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지만, 그 순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쟁, 그 전쟁의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38도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광복과 함께 분단이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바로 이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침을 통해서 적화, 한반도 전체를 적화 통일시키려는 어떤 의지가 강했죠. 그래서 당시 소련, 사실 이 소련의 스탈린이 바로 이 6.25 전쟁의 총기획자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 후원을 해줬고, 거기에 이제 주연 배우가 김일성이고요. 감독은 스탈린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소련과 중국의 어떤 지원에 힘입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미국에서 애치슨 선언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일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의 극동방어, 미국이 어디까지 지킬 건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애치슨이 그은 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38도선 아니겠습니까? 38도선. 그죠? 그럼 상식적으로, 애치슨 선언은 이렇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왔어요. 이렇게 안 하고 이 선이 어떻게 그어지냐면,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빠졌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딱 보니까 김일성이, 미국 포기했다. 미국 여기 한반도, 남만 포기했다. 판단했겠죠? 결국은 소련 중국의 어떤 그 후원 속에서 남침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1950년 6월 25일 일어났던 6.25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6.25 전쟁은 초반에는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이 소련제 탱크, 그 소련제 탱크가 밀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탱크가 없어요. 탱크가 없는데 탱크 잡는 어떤 그런 것들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진격인 거예요. 쭉쭉쭉 밀고 내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져서 거의 한 달? 네. 한 달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수도를 서울에서 최종적으로 부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산은요, 1023일 동안, 전쟁 기간이 1129일인가 아마 그렇거든요. 그 전쟁 기간, 이제 1950년부터 이제 53년간, 53년 7월까지 전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1023일 동안 이 부산은 피란 수도, 피란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산 가시면 이게 아마 가보시면 깜짝 놀라요. 왜냐면 뭐야 집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저는 사실 이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가지고 너무 경이로웠어요. 뭐야? 그때 기억나요. 아빠한테, 아빠 저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사는 거야?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와, 지금도 저는 부산 택시 기사님들은 거의 경이로워요. 그 좁은 골목을 계속 올라가는데
와, 정말 경사가 45도 각도예요. 와,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부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만 명이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 전쟁이 터지면서 이 부산에 몇 명이 모여드냐면 100만 명이 모여들어요. 3배 넘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집 없어요. 화장실 없어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결국 산 깎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올라갈 데가 없어. 둘러봤더니 남은 공간이 있었어. 어디야?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일본인 무덤. 그 무덤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무덤 그 밑에는 일본인 시신들이 누워 있고요. 그 위에는 산 사람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산에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 흔적들이. 그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당시는요. 살아내는 모습이었어요. 살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모습이 부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건 바로 부산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대구, 부산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했죠. 낙동강만큼은 무슨 일이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국군 그리고 미국 유엔연합군, 유엔군 지켜내죠. 시간을 벌었어요. 그 시간을 버는 과정에 있었던 작전, 그게 바로 맥아더의 지휘하에 있었던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겁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죠. 야, 이것도 정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 가능성은 정말 낮거든요. 그 엄청난 실패의 가능성을 뚫고 결국 성공을 했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여. 이 38도는 밀고 내려갔죠. 여기까지 지금 밀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여기를 끊어버린 거야. 끊어버리니까 이 주력 부대가 갇혀버리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 전세는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해서 이제 북진 올라가게 됩니다.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압록강 그 물에 이 물을 담그는 그 국군의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통일이 되는 듯 했는데 이때 중국군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인해 전술. 여러분, 이 중국군은요 굉장히 무서운 병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중국 내전에 투입되었던 부대들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 있는 부대. 거기가 진짜 무서운 부대예요. 왜냐면 싸우는 법을 알아요. 죽이는 법을 알아요.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다 해도 이거 실전에서 싸워보지 않으면 그 최첨단 무기도요 그냥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싸워본 군인들은 무섭습니다. 그 군인들로 구성되었어요. 게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병력, 그 인해 전술로 그냥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급하게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흥남부두에서 이게 이제 육지로는 이제 철수가 너무 늦으니까 배를 이용해가지고 철수를 했고, 결국은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다시 함락됩니다. 일사후퇴라고 하죠. 일사후퇴. 올라갔다가 다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38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 공방전이 오고 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소련이 휴전을 제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핵폭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만지작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면 이제 3차 대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한 달 안에 이 전쟁을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실패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공방전 벌어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끝내자. 라고 해서 휴전을 제의했는데, 이 휴전이 제의가 되었을 때 빨리 휴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포로 송환 문제 때문에 이게 질질질질 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원하는 곳으로 포로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자. 자유송환. 근데 소련은 뭔 소리야. 자동으로 소련 중국군이면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고 북한군이면 북한으로 가야지 자동 송환. 이게 또 부딪히는 거예요. 저 앞에 미소공동위원 때 참가 자격으로 부딪히더니 이번엔 또 포로 자유 송환이냐 자동 송환이냐 이걸로 지금 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질질 끌게 되는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이 포로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승만 정부에서 이 정전회담을 방해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승만 정부는 왜 여기서 끝내냐 이거예요. 계속 싸워야지 왜 끝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회담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포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포로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남침이 있잖아요. 근데 남침한 그 북한 군인들 중에서 포로가 됐어. 포로가 됐는데 이 포로들 중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내보내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런 포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포로라고 하는 거야. 이 반공포로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뭐냐면 이 반공포로들을 뭐 대한민국에서 있고 싶으면 대한민국에 있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소련은 아니 뭔 소리야. 북한이 왔으면 북한을 돌려보내야지. 자동송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슈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승만 정부에서 이 반공포로를 그냥 석방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 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승만 정부에서 지금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포로를 풀어줘 버린 거예요. 결국 이때 이제 이승만 정부를 붕괴시키자.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뭐 이승만 제거, 암살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올 정도예요. 결국은 이승만 정부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들어주기로 하고 이제 결론이 납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주한미군,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두 번째는 원조, 경제 원조 해줘야 된다. 이 조항을 들어주면 휴전에 동의하겠다. 라고 요구조건을 내걸게 되는 것이죠. 결국 1953년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38도선이 아니라 휴전선. 그 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 직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약속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이산가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민족 간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심하게 있었고 지금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그죠? 이런 그 아픈 상처를 너무 이 한반도에 그만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지금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굳이 그 뭐 세금 내야 되는데 굳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통일은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헌법 전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민족의 당위예요. 이거는 선택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 뭐 물론 투자 비용,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건 들어가겠죠. 근데 그 이후에 거기가 개발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지금 이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잖아요. 이 휴전선에서 막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고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뚫리고 나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게 경제적 주판에 의해서 이건 뭘 따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우리 미래 세대의 먹거리
통일을 이렇게 먹거리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워낙 이 주판을 따지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민족의 당위라고 하는 측면, 다음 세대에서는 그냥 가고 싶을 때 기차를 타고 마음껏 프랑스 파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를 한번 선물해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많이 받은 역사의 어떤 선물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죠? 우리도 무언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건 통일 문제는 제가 다시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 들어서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휴전선이 그어졌고 남북이 분단되는 모습들. 자, 이제 북한은 이제 빼고요. 남한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치 정부들이 들어서게 되는지 이승만 정부부터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